네, 세 번째 스포츠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현대 윤리적 스포츠에서의 윤리 이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인종차별, 그리고 뭐 성차별, 그리고 뭐 이건 뒤에 나오는 뭐 도핑인데 도핑, 그 중에서도 기술 도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성전환자, 뭐 여기에 포함되긴 한데, 이런 실제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파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 과거는 어땠나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자가 아예 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남녀 차별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장애와도 뭐 여기 성과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장애인 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게 사회화되고 아니면은 뭔가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잘못된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차별 말 그대로 남녀를 차별을 하는 거죠. 남성은 뭔가 근육질에 힘센 사람을 인식한다면은 여자는 가녀리고 약하다라는 인식, 이것도 다 성차별의 일환입니다. 스포츠에서는 더 심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레테에서도 개인의 강함, 아레테는 결국에 탁월함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남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편향되고 부당한 태도, 그냥 차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남자와 여자는 달라, 뭐 여기까지는 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죠. 너는 하지 마, 너는 해도 돼가 문제가 결국엔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성평등,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돼. 옛날에는 이랬다면은 이제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많이 노력이 돼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성차별의 원인, 그래서 능력이 남자하고 여자와 겨루면은 남성이 더 우월해 라는 편견이 존재를 하죠. 이게 과연 옳을까요?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100m, 여자 100m 선수가 있으면은 남성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10초라면은 9초 8,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볼까요? 저만 해도 10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내려가도 남자와 여자는 거의 동등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뭐 여자는 뭐 비공격적, 수동적이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결국엔 편견, 똑같습니다. 편견.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부모,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심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어에서는 이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성은 뭔가 성적인 역할을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쁜 행동이고 편견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교육하고 교육이 결국에는 인식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진국을 판단하는데 뭐 경제적인 수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성평등이라고 합시다. 성평등 지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우리 국가가 저 상위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척도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편견 없애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편견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바로 생물학적 환원주의이고요. 그래서 이런 편견, 남성은 뛰어나고 여성은 약해, 편견 없애고, 그리고 교육을 강화해야 돼. 왜냐? 인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움직임을 과거부터 활발하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타이틀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한번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이런 조치들을 이제는 생각만 바꿔선 안 돼. 제도를 바꿔야지 사람들이 따라갈 것 같아.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버린 경우가 되겠죠. 인종차별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인종, 흑인종, 백인 이런 식으로 인종을 나눠버렸죠. 그래서 예전에 노예 시대에 흑인은 뭔가 저급해, 백인이 우위인 것 같아 해서 노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스포츠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인종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과거의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종이 민족, 국적, 여기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인종 간의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인종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넌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이런 물리적 행위와 감정적 행위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월하다는 편견이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지만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간에는 뭔가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 분명히 기량 차이가 있어 라는 인종적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포함되는 황인종에 포함이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경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을 부추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건 이것도 일종의 인종이죠. 같은 인종이긴 하지만 그냥 종교하고 뭔가 국가로 분단되어 있지만 이 경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경기를 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집단들이 그 안에서만 국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글로벌 지구화가 됐죠. 다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활동, 결국엔 인식을 바꾼다. 인식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을 부여해야 돼. 그게 제도, 법, 이 정도로 정책,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강제적인 게
이런 것들이 되고 결국엔 교육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차별. 그래서 우리가 아마 특수체육론 공부하시는 부분에게 좀 해당이 되지만 결국엔 뭐 다 배우셔야죠. 그래서 과거의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차별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차별이 결국에는 장애차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엄격히 나눠서 이거를 차별을 하는 게 차별이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은 동등하다. 인간은 모두 동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똑같다. 따로 나눠서는 안 된다. 라고 인식의 전환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시험에 나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스포츠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 이용하는데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단 그리고 용기구 특수한 용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 지도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달라. 이 다른 부분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주려면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 그럼 여기에다가 법을 만들죠.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 의무 기준이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현재까지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어쩌면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종과 민족, 국적에 의해 구분되는 우월함은 존재하지 않음. 우월함은 존재. 이게 틀렸네요. 인종하고 민족, 국가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종차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성전한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왜 틀리라고 냈냐? 이게 여러분들 이슈가 됐던 게 2022년 여자 역도 선수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올림픽 무대에 첫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때 당시의 기준은 수술도 필요 없었어요. 수술도 필요 없고 다만
프로테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만 맞추면 됐었어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았으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이젠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모든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성전환 선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답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없으니까 수술 필요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리고 뭐 입증해야 됨 틀린 거죠. 그리고 입증해야 함 틀린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여기서 보면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오표를 통해서 틀린 거를 다시 표시를 해 놓겠지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성전환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